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야마토가 읽은 오뎅의 항해일지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뎅의 항해일지 내용은 본편에서도 전부 다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또한 오뎅의 항해일지를 읽은 후 리뷰 및 분석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볼 테니 참고해주세요. 야마토가 읽은 오뎅의 항해일지 리뷰 및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이하 여행의 시국의 일부를 오뎅의 수기에서 링고에서 한 사건, 굶주리고 꾀재재한 형제와 만나다 춤을 춰서 돈을 벌려 하는 마을 사람들은 차갑다. 듣지 않니 무용의 종가의 남자 아이들이지만 아버지가 죄인이 되어 가족은 뿔뿔이 뻔뻔하게도 우리의 오뎅을 멋대로 먹고 눈물을 흘렸다. 기비에서 살아있는 자, 시체 불문하고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라가는 요괴가 있었다. 푼돈벌이로 머리카락으로 붓을 만들어 파는 변태였다. 나의 머리를 노리기에 취업했더니 따라왔다. 과거 박해를 받았던 것 같으나 자업자득이다. 우동 숲 깊숙한 곳에 악명 높은 산적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여자는 납치당하고 남자는 반쯤 죽인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정체는 과거 쿠노이치에게 차이고 코즈키 가문의 오니와 반슈를 관둔 천재 닌자 라이조였다. 이렇게 키네몬, 덴지로, 이주키쿠 칸주로 라이조는 오뎅에게 반하며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한편 오뎅은 대변을 보러 남쪽에 가는데 그곳은 쿠리 입구였습니다. 역시나 대변을 보러 간 오뎅은 쿠리의 입구를 부시며 쿠리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쿠리의 괴물 아슈라도지 슈텐마루가 쿠리를 지배하고 있었죠. 이제 다시 항해일지 내용이 시작됩니다. 문을 부수니 거기는 시체향과 피와 폭력의 냄새로 가득했다. 마침 다른 세계 같았다. 모든 사리가 나에게 집중돼 있다. 들어갈 순 있지만 나오는 자는 죽인다. 그게 거기에 룰이라고 한다. 갑갑하군. 여기는 사람이 살 토지가 아니야. 나가지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룰. 모두 아시다시피 오뎅은 슈텐마루를 제압하고 쓰레기 같던 쿠리를 마을로 변모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오뎅의 아버지는 오뎅과 절연을 풀고 오뎅에게 쿠리의 다이뮤의 칭호를 주죠. 그로부터 6년 후 흰수염 해적단이 와노쿠니에 표류하게 됩니다. 오뎅은 흰수염에게 막무가내로 바다로 데려가달라고 하며 흰수염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해일지 내용이 시작됩니다. 본 적도 없는 세계다. 느껴본 적 없는 추위, 더위, 식물, 동물, 인류, 강함, 사고 전부 다 달라서 눈이 확 트이는 매일이다. 모든 게 상상을 초월해. 나는 작아. 세계의 일부일 뿐이었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아. 세계는 4개의 바다와 하나의 긴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세계는 경단처럼 둥글다고 한다. 신기하군. 인수염에게도 천적이 있다. 우리도 그랬듯이 배에는 가끔 사람이 늘어난다. 또 고아인 것 같다. 바다를 가도 아직도 부족해. 모험을 어떻게 그만두는지 나는 모르겠다. 흰수염과 함께 모험을 하던 중 오뎅은 로저의 적단을 만납니다. 오뎅은 흰수염처럼 로저에게 검을 맞들려 했지만 검도 못 닦고 날아가 버리고 로저와 화해 후 로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항해일지 내용이 시작됩니다. 나는 굳어 있었다. 오늘 2번째로 간이 떨어졌다. 뭐냐고 이 녀석. 나는 지금 왜 로저와 만난 건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말을 하고 있었다. 해적으로서의 나의 제2막 새로운 모험이 시작됐다. 시로키짱도 위대하지만 로저도 또 가늠할 수가 없어. 나는 운이 좋아. 세계는 넓다. 아직도 넓어. 하늘에 사람이 살고 있을 거라곤 부처님도 생각 못할 거야. 보여달라고 로저. 너의 생애를 바친 대모험의 최종장. 구름 위의 신 간폴의 도움으로 무사히 아래의 바다로 조선의 마을로 향한다. 로저와 여행 중 로드 포네그리프가 필요한 로저와 오뎅은 잠시 와노쿠니에 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항해일지가 시작됩니다. 와노쿠니에 무언가가 변했던 건 등을 돌리고 있어도 알 수 있었다. 돌아보면 다시는 바다로 나갈 수 없다 깨달았다. 포네그리프를 재빠르게 맡겨 다시 바다로 나왔다. 4년 만이자 겨우 몇 시간의 귀향이었다. 몇 개의 리오 포네그리프와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았다. 운이 좋았던 건지 나빴던 건지 견수 버기지로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려 마지막 섬을 향한 항해를 단념했다. 간병을 자처한 건 아카타로 이 녀석들은 사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날 우리들은 세계의 모든 것을 알았다. 공백의 100년이란, D의 일족이란, 고대병기란. 와노쿠니는 과거 세계와 접촉했었다. 정말 있었던 막대한 보물을 눈앞에 두고 로저는 그때 웃었었다. 우리도 그랬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었다. 라프텔에서 돌아온 로저에게 아카타로는 뭔가 질문을 하더니 그 후 울었다. 해적왕의 탄생에 세계가 술렁였고 해군은 과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가는 로저가 손에 넣은 모든 것을 총칭해서 하나로 있는 대비보, 원피스라고 불렀다.
명왕이라 불리는 남자 최고참 레일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니 로저는 배에서 내렸다. 놈은 선이 크로커스한테서 대량의 약을 받았었다. 병은 이미 말기였지만 사나이의 이별이다. 누구도 눈물 따위 흘리진 않았다. 해적왕의 크루는 눈물 따윈 흘리지 않는다. 와누쿠니 계곡의 중요성을 안 오뎅도 계곡을 위해 와누쿠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항해 일지가 시작됩니다. 나는 죽는 게 아니다. 당연히 웃으면서 헤어졌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오뎅은 가신들과 히요리와 다시 재회합니다. 그리고 다시 항해 일지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혼란에 빠졌다. 오로치가 나의 의동생? 야스씨를 생각해서 돈을 빌려줬던 것뿐이야. 돈은 한 푼도 갚은 적이 없다. 또한 오로치는 과거에 대사건을 일으킨 쿠로즈미의 인간이었다. 쿠로즈미 오로치가 지금 나의 대리로 쇼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 복잡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즉 이런 거지. 바보가 와노쿠니를 점령했어. 약한 바보가 강한 해적의 힘을 빌려서 방해가 들어오지 않는 쇄국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지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 오뎅은 와노쿠니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함정에 빠져 카이도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 히요리에게 항해 일지에 있는 내용을 히요리에게 말해주죠. 도키, 나는 이미 한계다. 내가 해치우지 못한다면 카이도를 쓰러뜨릴 수 있는 자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 20년 이상 후에 세계에서는 아마 대해를 가를 정도의 큰 전쟁이 일어날 거다. 즉 20년 정도 지나면 그 거대한 싸움의 주역들이 신세계로 몰려온다. 카이도를 해치울 수 있는 건 그놈들이다. 와노쿠니에는 긴 겨울이 올 거다. 도키, 너의 능력을 사용해줘. 만약 내가 죽는다면. 여기까지가 공개된 오뎅의 항해일지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항해일지 중 주요 장면을 하나하나 보며 리뷰 및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이조와 키쿠의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부모가 죄인인 걸로 밝혀진 와노쿠니의 가문은 쿠로즈미 가문입니다. 혹시 이조와 키쿠의 성은 쿠로즈미? 다만 다이묘 가문 중 우즈키가의 실루엣과 이조의 실루엣이 비슷해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쿠노이치에게 차인 후 오니와 반슈를 관둔 라이조입니다. 혹시 라이조를 찬 쿠노이치는 한때 남자를 매혹하던 뇌쇠 쿠노이치 시노부? 둘이 뭔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주의 장면은 쇼군의 혈족과 권력자를 싫어한다는 슈텐마루입니다. 라이조 같은 경우는 삐뚤어진 이유가 나왔습니다. 다만 슈텐마루가 왜 권력자를 싫어하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았는데 슈텐마루 역시 박해를 받아왔던 걸까요? 다음 주의 장면은 공백의 100년 뒤의 1조 고대병기에 관한 내용을 항해일지에 쓰는 오뎅입니다. 오뎅은 분명히 모든 걸 적었고 오다쌤은 의도적으로 내용을 숨겼습니다. 역시 모든 걸 알고 있는 야마토는 동료에서 제외가 맞는 것 같죠. 다음 주의 장면은 우는 샹크스입니다. 샹크스는 왜 울었을까요? 로조의 죽음을 알아서? 샹크스가 천룡인이어서?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울지 않았다고 적혀있는 오뎅의 항해일지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모두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역시 남자에게 눈물은 비밀인 거겠죠. 다음 주의 장면은 히요리에게 어떠한 종이를 주는 오뎅입니다. 히요리는 이 종이를 받고 찢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오뎅의 항해일지인 줄 알았으나 오뎅의 항해일지를 갖고 있는 야마토로 보아 히요리가 받은 건 단지 오뎅의 편지인 것 같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히요리에게 20년 뒤에 싸움의 주역들이 나온다고 말하는 오뎅입니다. 야마토가 젊은 해적들이 튀어나오고 있지 않냐고 에이스한테 알고 있듯이 말한 걸로 보아 오뎅이 히요리에게 써준 편지는 항해일지의 내용인 걸로 보이네요. 근데 오뎅은 20년 뒤 주역들이 몰려올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히요리가 20년 뒤에 보낸 것도 그렇고 오뎅이 라프텔에서 본 건 미래였을까요? 다음 주의 장면은 카이도를 이길 자는 20년 뒤 등장할 주역들이라고 말하는 오뎅입니다. 진짜 소름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화에서 20년 뒤 주역들이 카이도와 빅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파도라 불리는 최악의 세대가 카이도와 빅맘을 제압하는 걸까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로저의 숨겨진 말이나 샹크스의 눈물 같은 경우는 더 분명해지면 다시 분석해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